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북여군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바이 동지와 함께 시사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면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시청자 입장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영상이 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아바이 이렇게 주말마다 대미를 이렇게 딱 끌어다가 앉히면 이거 참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일리 NK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를 올렸냐면 검열에 걸린 중국 주재원이 보위부 밀착 감시 받는 중에 일부는 도주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지난달 주재원 대상의 부정부패 검열이 실시되면서 심양 단동에 수십 명이 자취를 감췄는데 여기에서 검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내가 짧게 먼저 낭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바이와 이 내용 문제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지난달 중국에 있는 조선의 당 및 무역 일꾼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에서 상당수가 적발됐다면서 보위부는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주재원들이 휴대전화 등 검열을 하고 중국과 무역하는 과정에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모조리 적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는 웬만한 거 다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 영화와 이런 거를 볼 수 없다는 게, 그걸 보고도 안 본다는 게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이 유혹을 떨쳐내기가 힘들거든. 근데 여지까지 중국 주재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 상대로 북한이 이렇게까지 좀 살벌하게 놀기는 좀 처음이야. 근데 진짜 왜 그런지 다음 내용이 또 나오는데, 이번 검열의 배경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8차 당대회를 앞두고 해외 파견 일꾼들의 사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초에 열린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 법에 채택된 것과 관련해 해외 주재원들을 통한 외부 정보 유입을 더욱 강하게 차단 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 법이라는 게 뭔 말인지 이해돼? 반동 사상 배격법?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옛날에는 듣기로는 이 반동 분자 뭐 그런 소리가 많이 들었잖아. 근데 맞아. 그 반동 분자라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 근데 반동 사상 문화자가 들어간 게 지금 다르거든. 예전에는 반동 사상이라고만 했어. 근데 여기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가장 이 전원회의에서 가장 중심이 된 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에 여기에는 딱히 나오진 않지만, 전에 내가 이거 가지고 한국 영화를 반 사람을 총살을 했다는 영상 제가 올린 거 기억하시죠? 12월 달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 드라마나 영화 문제를, 그게 아마 청진항의 그 한 20척을 가진 선주를 그때 총살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중앙당 39호실 소속의 그 선장이었는데, 이런 사람이면 예전에는 누구도 못 건드렸는데 이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그 사람을 총살을 했거든. 그것도 선장들 한 150명만 딱 모아놓고. 선장들. 그 경고를 한 거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면 날씨를 못 들으니까 한국 예보를 듣다 나니까 결국은 한국의 라디오를 꾸준히 듣게 됐고, 또 군사복무 때 무전수를 하면서 한국 라디오를 주파수로 또 많이 들은 경험도 있대나. 이게 지금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시작점이고, 그때가 아주 완전 시범점이처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너네 앞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12월 달에 있은 최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여기서 완전히 채택이 됐는데, 이 문제를 이제는 북한이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라고 전원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북한 사회가 이제는 그만큼 한류 열풍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 그래서 지금 강한 조치를 했는데, 그 강한 조치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냐? 우리 그 고난의 행군 때 한류 드라마나 한류 그 CD를 파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냐면 보이부 가족 와이프들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서 뺏은 걸 그걸 가진 거 가지고 와이프들이 집에 앉아서, 야, 내 이거 빌려줄게. 얼마 달라. 그리고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 그 집이 완전 영화관처럼 무선성지 돼가지고 문 앞에서 돈 5원씩 내 돈 들어가서 보게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중국 주재 경사들을 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 이게 들어오는 항로가 그냥 일반 밀수로는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 지저분들. 그래서 그 뿌리를 지금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주재, 심양, 단동 여기에 가장 중심적으로 있는 중국에 주재한 외교관들을 지금 들이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내용에는 뭐가 됐냐면 보위부 일꾼들이 감시를 했는데 이들이 도망쳤어요. 어떻게 도망쳤냐? 소식통이 전하기를 보위부는 검열에 걸린 몇몇 일꾼들을 특정 가옥에 가다 놓고, 감옥이 아니고 가옥입니다. 잡아놓고 24시간 같이 먹고 자면서 감시하기도 한다면서 혹시라도 이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 조선으로 귀국하는 날까지 계속 지키고 있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왜 귀국을 못 시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북한도 통제는 해야겠지 하니까 가옥에다 일단 잡아놓는 거지.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 검열에 걸린 이들은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세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열이 뜬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들은 이미 장치를 감췄고, 그리고 미리 검열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파악하고 도주한 주재원들은 대부분 고위급에 속하는 일꾼들로 그중에 처형 가능성이 언급될 만큼 큰 문제를 저지른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지켰냐면 베이징, 다련, 선양, 단동, 연지, 영길, 훈춘 등에서 이렇게 검열을 피해 도망간 조선 일꾼들이 많다며, 야, 이 완전 중국을 싹 쓸었네. 선양과 단동에는 15 내지 20여 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망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도 추적하기 힘들어 북한 당국이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망간 일꾼들은 대부분 중국 대방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 있으면서 북한이 어찌 보면 중국의 거대한 판매 시장이 되는 거잖아. 중국의 시장이지. 그렇지. 이 사람들 덕분에 돈을 벌은 중국 대방들은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오픈되면 그 사람들도 중국도 어디까지나 공산국가니까 함께 거기서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서로 양자간에 이익이 되는 거야. 제3국으로 넘어갔을 것이라면 특히 제3국으로 넘어간 일꾼들 중에는 한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사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내가 얘기를 하자는 게 뭐냐면, 내가 보이브 스파이 그 정보 교원을 했잖아. 이게 왜 도망치는 게 가능하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누가 나를 감시하는지, 나도 내가 감시받는 줄 몰랐거든. 그러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감시하는데 이 사람을 감시하는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 인간관계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내가 그때 정확히 감시했던 사람은 여단 정치원 가족을 나는 통째로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치원의 집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나는 감시해서 여단 보위부장한테 나는 그것도 그 가운데 보위 지도원들이 끼는 것도 아니야. 나는 보위부장 직보를 올리고 보위 지도원들도 내가 보위부 일을 한다는 걸 몰라. 아무도. 보위부장하고 나만 아는데. 근데 정치위원 가족들이 나를 인간적으로 돌봐주잖아. 그러면 나도 거기서 사람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거든. 아무리 당적 양심이고 개뿌리고 나발해. 지상은 죽을 때까지 뭐 부모, 남편, 자식에게도 보위부 정보원 일을 했다는 걸 비밀로 한다. 이걸 뭐 누설했을 때는 국가반역죄, 정확히 거의 국가반역죄로 나와. 그 비밀을 누설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죽어야 된대, 나보고. 그러면서 열 지장을 이루고, 정확히 그 인주를 이 손바닥으로 다 찍게 하더라. 진짜 인주가 이만한 걸 나 처음 봤어, 그때. 한 번에 다 이렇게. 그렇게 쫙쫙 찍어서 진짜 열 지장을 내가 그것도 자필로 다 쓰게 만들더라, 부르는 대로. 그리고 그 열 지장을 딱 누르게 하더라고. 그 서류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그 공포심은 크지. 더구나 그 거짓 시간 꼴통이. 근데는 그 거짓 시간 나도 정치원을 볼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왜 그 사람들은 나 부모 없다고 나 엄청 많이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조절을 하는 거야. 정보를 주는 걸. 여기서 내가 말하자는 건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을 감시를 하는 보위부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다 있어. 알게 모르게. 그러면 다 서로 주고받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른데 탄로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주는 정보가 보위부장한테 내가 정치원이 이날 어디에서 어떻게 뭘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거는
싹 한 가지씩 빼서 말해. 근데 어떤 때는 법의부장이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야 거기서 인삼 반찬 있었는데 그건 왜 빼나? 반찬 가지수를 말하는데, 와 이게 진짜 내 이게 이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 내가 감시받고 있었구나. 정치원 집에 나 모르게 뭔가는 더 있구나. 뭐가 더 있구나. 누군가가 감시자가 더 있던지 도청장치가 있던지 뭔가는 더 있구나. 진짜로 그때 소름이, 이게 이 소름이 있지. 나 그렇게 이마 머리까지 나겠네.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이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 이거 100번 도망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뭔가는 물자로 움직였다 하면 이 사람들을 감시하는 보이부 요원들도 이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서로 연계가 돼 있어. 그렇지. 오늘 이슈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 정권이 통제한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 위에서는 항상 이렇게 발악적으로 그치. 자기들에게는 또 일꾼이잖아. 그 돈벌이를 해주는 일꾼들을 끝까지 의심하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체제가 한심한 거야. 막 경악스럽지. 나도 지금 보면 이제 내가 저런 체제에서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싶어. 보면은 지옥 같은 악이지. 그냥 그 굶어서 그냥 바둥치면서 뭔가는 하나도 뭐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악이 다툼하는 그런 악이 다툼하는 지옥을 김정은 정권은 만들고 있어. 오늘 속 터지는 이슈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한 분들이 무사히 한국까지 무사히 좀 왔으면 좋겠고, 단 한 분이라도 거기서 잡히는 순간 이제 한 사람이 잡히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줄줄이 잡힐 가능성이 크고,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과연 그 중국 땅을 어떻게 벗어날지 그것도 진짜 우려. 일단은 코로나 상황에 그 사람들이 우선 생명을 연장한 거야. 북한으로 바로 끌려가는 거를 거기서 중간에서 어떤 안가에 이렇게 붙잡아 놔뒀다며. 근데 거기서도 그 과정에서 탈출을 했고, 그치. 거기서 사는 기회를 잡은 거고. 북한은 일단 들어가지만 않으면 사는 거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뭐 한국에 오면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올 수도 없을 테고. 오늘 이렇게 좀 답답한 이슈를 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성!